미국 전역에 철도를 까는 비용, 그리고 연방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의 무려 5배. 네,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인류를 달에 보내는 비용의 10배에 달하는 금액. 청취자님, 이 엄청난 금액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쉽게 상상하기 힘드실 겁니다. 놀랍게도 이 돈은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단 올해, 그러니까 2026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에 쏟아붓고 있는 돈입니다. 10년도 아니고 단 1년 동안에요? 네.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AI 지출이 어떻게 그들의 재무 구조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도래가야 할 이익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맞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점이 핵심인가요? 이 지출이 10년 넘게 미국 주식시장을 굳건하게 떠받쳐온 아주 근본적인 규칙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의 규칙을 바꾼다. 일단 그 엄청난 비용의 규모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네, 당장 2026년 올해 소위 빅4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마존이요. 맞아요. 이 네 기업의 AI 설비 투자 예상액만 최소 6천억 달러입니다. 6천억 달러.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네요. 여기에 오라클까지 합치면 6,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불과 1년 전인 2025년 대비 무려 60%나 폭증한 수치거든요. 단 1년 만에 60% 폭증이라니. 이건 그냥 최신 트렌드를 쫓아가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기업의 체질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카슨그룹의 소노 바기스 분석을 보면 이 점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떤 분석이죠? 과거 월스트리트가 빅테크에 환호했던 이유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자산 경량화, 즉 에셋 라이트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에셋 라이트. 그러니까 거대한 제조 공장이나 재고 없이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플랫폼만으로 엄청난 마진을 남기면서 현금을 쓸어 담았잖아요. 그랬었죠. 아주 깔끔한 비즈니스였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건 그 반대입니다. 그 막대한 현금을 모조리 물리적인 설비 투자에 쏟아붓는 자산 집약적인 모델, 그러니까 에셋 헤비 모델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갑자기 거대한 공장을 짓는 제조업체로 변했다는 뜻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글이나 메타가 예전에 철강회사나 정유회사처럼 축구장 몇 개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전력을 끌어와서 수만 개의 GPU를 돌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당연히 천문학적인 현금이 먼저 들어봐야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심각한 재무적 변화가 감지됩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인 잉여 현금 흐름, 즉 프리캐시플로우를 보면 상황이 좀 무섭습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는 현금 흐름 말이죠.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거나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알짜 현금인데 이게 마르고 있다고요. 네, 바클레이즈와 피보탈 리서치의 분석을 보면 충격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메타와 알파벳의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이 약 90% 폭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90% 폭락이요? 네,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죠. 아무리 투자가 시급하다지만 빅테크의 그 막강한 수익성을 생각하면 90% 증발은 진짜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면 왜 그런지 납득이 가실 겁니다. 현재 빅4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 중 무려 92%가 오직 설비 투자에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와, 92%면 회사에 들어오는 돈의 거의 전부를 인프라 까는데 다 쓴다는 거네요. 맞아요. 에버코어 ISI는 이게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기업들이 이 자금 격차를 메우려고 대규모 차입, 즉 빚을 내거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역사상 가장 현금이 많던 빅테크 기업들이 빚까지 내서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온 거군요.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누군가는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뜻이죠.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회사의 잉여 현금이 마르면 가장 먼저 축소되는 건 주주 환원, 그중에서도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입니다. 자사주 매입이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과거 자사주 매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1997년부터 자사주 매입이 배당금을 제치고 미국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주 환원 방식이 됐거든요. 배당금은 한 번 올리면 나중에 깎기가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주가 폭락을 각오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현금 사정에 따라서 아주 유연하게 규모나 시기를 조절할 수 있죠. 게다가 세금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고요. 맞습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코로나 팬데믹 최저점 이후 S&P 500 자사주 매입 지수가 일반 S&P 500 지수를 약 10%포인트나 앞질렀습니다. 10%포인트 차이면 어마어마한 수익률 차이네요. 작년 2025년만 해도 자사주 매입 규모가 무려 1조 1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테크 주식들의 끝없는 상승을 이끈 가장 강력한 엔진이 바로 그 막대한 잉여 현금으로 자기 주식을 사들인 자사주 매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강력했던 엔진이 지금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현금을 다 서버 사는데 쓰고 있으니까요. 시타델 시큐리티스 데이터를 보면 이번 분기 자사주 매입 규모가 약 1,200억 달러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200억 달러요? 확 줄었네요. 무려 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더 심각한 건 미래의 계획마저 불투명하다는 거죠. 앞으로 자사주를 사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는 기업 수가 작년 1분기 대비 40%나 감소했습니다. 40%나 줄었다고요? 주주 환원에 쓸 돈의 씨가 마르고 있다는 말이 딱 들어맞네요. 네, 루이스 나벨리의 분석을 보면 이 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최근 메가 테크 주식들이 보여준 약세의 핵심 원인이 바로 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의 둔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는 걸 알면서도 자사주 매입을 포기한다니 경영진들이 지금 AI에 얼마나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는지 느껴지네요. 뼈 아픈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죠. AI의 파급력이 도대체 얼마나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길래 주가 하락이라는 주주들의 분노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투자하겠냐는 겁니다. 생존이 걸린 무한 군비 경쟁에 뛰어든 거군요.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아주 흥미로운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운명을 걷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맞아요. 이 진흙탕 같은 인프라 경쟁에서 엇갈린 운명을 보여주는 대조적인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돈이 말라가죠. 그러니 작년에 썼던 63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올해 반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에 600억 달러 워치 매입을 승인해 놓고도 작년엔 달랑 200억 달러 집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돈 나갈 데가 많으니 주머니를 닫은 거네요. 메타도 250억 달러 수준이었고요. 다들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홀로 독자 노선을 걷는 기업이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네, 애플은 행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애플은 이 거대한 자본지벽적 전쟁에서 살짝 한 발 빼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에 있어서 철저하게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외부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구글이나 메타처럼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느라 안달내지 않고 상대적으로 AI 설비 투자를 제한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공장을 짓지 않으니까 당연히 회사 금고에 잉여 현금 흐름이 넉넉하게 남아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줄이던 작년 한 해 동안 애플은 무려 1,100억 달러 워치의 자사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1,100억 달러요? 남들 주머니 닫을 때 혼자 엄청나게 주주 환원을 한 거군요. 게다가 AI 지출이 정점을 찍을 올해 2026년에도 애플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자사주 매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최고 실적을 낼 빅테크로 꼽히는 이유가 이거였네요. 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죠. 골드만삭스의 인사이트가 아주 통찰력 있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과 자사주 매입이 점점 줄어들면서 일종의 희소성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공급이 줄면 가치가 오르는 건 경제학의 기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프라 투자에 돈을 쏟아부을 때 오히려 애플처럼 흔들림 없이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기업에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는 분석이죠. 결국 자본 배분 전략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고 있네요. 자,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 내용을 청취자님의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주가를 방어해주던 든든한 방패를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네, 그 강력한 자사주 매입을 포기하고 벌어들이는 모든 현금을 거대한 AI 인프라 구축에 쏟아부으며 회사의 명운을 건 베팅을 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논의한 이 막대한 지출과 주주들의 희생을 보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네요.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이 6천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AI 인프라가 다 구축된 이후에 기업들이 여기서 그만큼의 수익, 즉 명확한 투자 수익률을 단기간 내에 뽑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수익이 안 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후폭풍이 몰려오겠네요.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적 도약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무모했던 자본의 오배치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묵직한 하두네요. 청취자 여러분, 다가오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실 때 단순히 화려한 매출 증가율만 보지 마십시오. 그럼 뭘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이들이 실제로 주머니에 남기는 진짜 현금, 즉 잉여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현금을 끝없는 데이커 센터 증설에 쓰고 있는지, 주주 환원에 쓰고 있는지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냉혹한 자본의 진짜 흐름을 추적해 보시라는 말씀이군요. 네, 진실은 결국 돈의 흐름에 있으니까요. 기술의 눈부신 발전 뒤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자본의 재배치 과정. 오늘 저희의 분석이 청취자님의 다음 투자 결정에 날카로운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